사장님들, 자동차 부품사 사장님들, 잠깐 주목해주세요. 요즘 EU 탄소 규제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유, 머리 아프고 복잡하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히고 맞습니다. 저도 그 마음 다 압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사실.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기쁜 소식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사 사장님들, EU 탄소 규제 때문에 고민이시죠? 정부 지원 받으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 지원 프로그램. 오늘 9월 22일,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환경부에서 자동차 중소부품사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전과정평가 대응 종합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뭔가 든든하죠? 그럼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사장님들께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과정평가가 도대체 뭔가요? 어렵지 않아요. 전과정평가, 또 어려운 전문 용어 나왔다고 한숨 쉬지 마세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과정평가는 쉽게 말해 우리 제품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해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는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비유하자면 제품의 탄소 족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료를 땅에서 캐는 순간부터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고 전 세계로 운송되고 소비자들이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폐기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유가 점점 더 강력하고 까다로운 탄소 규제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품 성능만으로는 안 돼요. 얼마나 친환경적인지가 핵심 경쟁력이 된 거죠. 게다가 현대자동차나 기아 같은 국내 완성차 회사들도 이제 부품 업체들에게 이런 탄소 족보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가 된 겁니다. 왜 바로 지금 준비해야 할까요? 사장님들, 유럽연합 EU는 이미 자동차 분야에서 제품의 전 생애에 걸친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완성차 회사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자동차 한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협력 업체들에게 너희가 만드는 부품 하나하나의 탄소 정보 좀 내놔봐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참고 자료쯤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탄소 정보가 없으면 납품, 계약은커녕 아예 문을 두드려 볼 기회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탄소 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 중소부품업체 사장님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빠듯하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엄두도 안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정부에서 우리 사장님들의 고충을 헤아려 직접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짝짝짝. 오늘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니까 내년도 수주 경쟁에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지체하지 마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장님들, 전과정 평가 도대체 뭘 하는 건가요? 기본 개념부터 확 잡아봅시다. 자, 전과정 평가가 뭔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제가 핵심 개념들을 아주 쉽게 콕콕 집어드릴게요. 기본 개념부터 알아봅시다. 전과정 평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LCA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품이 태어나서 폐기될 때까지 그야말로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우리 회사 제품이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 활동 데이터 목록. 자, 계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데이터입니다. 활동 데이터는 전과정 평가를 위해 모아야 하는 핵심 자료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 공장에서 한 달에 전기를 얼마나 썼지? 어떤 연료를 얼마나 사용했지? 원재료는 어디서 얼마나 가져왔고 얼마나 사용했지? 제품 운송은 어떻게 했지? 등등. 실제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물리적인 데이터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탄소 배출량 계산의 뼈대가 되는 거죠. 영양 환산 단계 이제 모은 데이터를 그냥 숫자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휘발유 1리터가 타면 이산화탄소가 몇 그램 나오는지 같은 과학적인 계수를 적용해서 우리 공장의 활동 데이터들이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량으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경계 설정.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산할 건지 명확하게 정하는 게 중요해요. 흔히 시스템 경계라고 하는데요.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데이터 수집이 어렵고 너무 좁게 잡으면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보통은 원료 채취 단계부터 우리 공장에서 제품이 완성되어 출고되는 순간까지를 기본 경계로 잡습니다. 하지만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운송, 사용, 폐기 단계까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이 경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품질 계산을 할 때 사용한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데이터를 모으고 계산했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해요. 이거 우리 회사에서 그냥 대충 뽑은 숫자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국제 기준에 맞춰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 과정을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성이 생명이죠. 이번 정부 지원으로 뭘 도와주나요? 사장님들의 고민을 싹 해결해드립니다. 사장님들, 이 지원 프로그램이 정말 혜자입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낼 일들을 정부가 전문가 붙여서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온실가스 계산 컨설팅. 이젠 계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제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도와드려요. 어떤 제품에 대해 어디까지 탄소 배출량을 계산할지 전문가가 옆에서 함께 고민하고 가장 효율적인 범위를 설정해드립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양식을 줘요. 데이터 수집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얼마나 모아야 하는지 딱 맞는 양식을 제공해드립니다. 빈칸 채우기만 하면 끝. 어느 공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지 분석해줘요. 우리 공정 중에서 여기가 바로 탄소 배출의 주범이었군 하는 곳을 정확히 찾아드립니다. 그래야 집중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공정별로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만들어줘요.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맞춤형으로 목록을 만들어드립니다. 헤맬 필요가 없어요. 2. 검증 준비 지원. 국제적인 공신력을 확보하세요.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미리 점검해줘요. 열심히 작성한 보고서가 혹시 기준에 안 맞을까봐 불안하시죠? 전문가가 미리 꼼꼼하게 점검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드립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줘요. 이유든 다른 국제 기준이든 우리 보고서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확인하고 보완해드립니다. 고객사가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줘요. 현대차, 기아 등 각 완성차 업체마다 요구하는 보고서 양식이 다를 수 있죠. 걱정 마세요. 고객사가 원하는 포맷에 맞춰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3.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알려드려요. 돈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키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설비로 바꾸는 방법. 낡은 설비 때문에 줄줄 새는 에너지 이제 그만.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서 에너지 비용도 아끼고 탄소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재료로 바꾸는 방법.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탄소 배출량이 확 달라집니다. 더 친환경적인 재료를 찾고 적용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려요. 공정을 개선해서 분량을 줄이는 방법. 분량이 줄어들면 재료 낭비도 줄고 에너지 낭비도 줄고 결국 탄소 배출도 줄어듭니다. 효율적인 공정 개선으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세요. 운송비도 절약하고 탄소도 줄이는 방법. 물류 과정에서도 탄소가 많이 나오죠. 최적의 운송 경로, 운송 수단 등을 분석해서 비용도 줄이고 탄소도 줄이는 꿀팁을 제공합니다. 어떤 것부터 투자하면 좋은지 우선순위까지 알려드려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죠? 가장 효과가 크고 시급한 투자 항목들을 딱딱 짚어드립니다. 4. 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 체계적인 관리가 경쟁력. 어디서 어떻게 데이터를 모을지 계획 세워줘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탄소 데이터를 관리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표준 매뉴얼 만들어줘요. 누가 와도 똑같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직원들을 위한 쉽고 명확한 매뉴얼을 제작해드립니다. 인수인계도 문제없어요. 기존에 쓰던 시스템과 연결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모을 수 있게 해줘요. 혹시 이미 사용하고 계신 ERP나 다른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과 연동해서 탄소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작업은 이제 그만. 5. 교육과 역량 강화. 우리 회사의 탄소 전문가를 양성하세요. 초급자부터 중급자까지 단계별 교육. 탄소 배출량 계산, LCA. 처음 접하는 직원들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합니다. 실제 데이터로 실습하는 교육. 이론만 듣는 지루한 교육은 가라. 우리 회사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계산하고 분석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실전 감각을 키워드립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 워크숍. 어떻게 해야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보고서 작성의 모든 노하우를 워크숍 형태로 전수해드립니다. 내부에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제공.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스스로 우리 회사의 탄소 배출 관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6. 완성차 회사 대응 템플릿. 고객사 요구에 완벽하게 현대차나 기아에서 요구하는 자료 양식에 맞춰서 만들어줘요. 각 완성차 업체들이 요구하는 탄소 배출량 보고서 양식이 다르더라도 걱정 마세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템플릿을 제공하고 작성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분기별로 업데이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탄소 정보는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관리해야 하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분기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까지 전수해드립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바로 당신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 대체 누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회사가 대상이 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딱 정리해드립니다. 대상 업체 어서오세요, 사장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이면 다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금속 가공하는 회사, 플라스틱 사출하는 회사, 고무나 복합 소재 만드는 회사, 전장부품이나 표면 처리하는 회사, 심지어 포장이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까지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든 환영입니다. 부담 없이 지원하세요. 우선 선정되는 곳 여기는 꼭 주목하세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장님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해서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로 수출하거나 이유 기준을 요구하는 고객이 있는 곳, 이미 이유와 직접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이유 시장을 노리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우선순위겠죠. 지금 당장 탄소 규제 대응이 시급하니까요. 6개월 안에 전과정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곳, 고객사로부터 6개월 안에 LCA 자료 내놔 라는 요청을 받은 기업이라면 이 프로그램이 정말 담비 같은 존재일 겁니다. 긴급한 상황이니 우선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공정을 가진 곳,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탄소 감축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게도 우선권을 드립니다. 기본 요건 이 정도는 준비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지원이라도 기본적인 준비는 필요하겠죠. 다음 3가지 요건은 꼭 충족하셔야 합니다. 최근 1년간 에너지나 원재료 사용량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해요. 전기, 가스, 유류 사용량, 고지서나 원재료, 구매 내역 등 지난 1년간의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탄소 배출량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공정 흐름도나 설비 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우리 회사 공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설비들이 있는지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현장 측정에 협조할 수 있어야 해요. 전문가들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서 데이터 수집을 돕고 필요한 측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제가 절차부터 준비 서류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신청 절차 클릭 몇 번으로 미래를 잡으세요. 전용 포털 사이트나 가까운 지자체 또는 산하기관 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시거나 필요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정 놓치지 마세요. 골든타임입니다. 오늘 9월 22일부터 접수 시작. 네, 바로 오늘부터입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합니다. 23주 안에 선정 발표 신청 마감 후 23주 안에 빠르게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선정되면 바로 현장 진단 시작. 선정되시는 순간 지체 없이 전문가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진단과 컨설팅을 시작합니다. 기다림 없이 바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만사형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좀 있지만 대부분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미리 준비해 두시면 신청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공장 등록증 이건 기본이죠. 전기료 고지서나 연료 사용량, 12개월 자료, 최근 1년간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주요 원재료 구매 목록과 사용량, 어떤 원재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공정 흐름도, 설비 목록, 가동시간, 우리 공장의 생산 공정과 설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운송 관련 자료, 제품 운송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주세요. 고객사에서 요구한 문서, 만약 고객사로부터 LCA 관련 요구를 받았다면 해당 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우선 선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인증서, ISO 14001, 5001 등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인증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주세요. 선정 후 진행 과정 착착 진행됩니다. 선정되시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킥오프 미팅, 사업 시작을 알리는 첫 만남. 전문가들과 함께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조율합니다. 범위와 기준, 연도 설정, 어떤 제품에 대해 몇 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지 명확히 정합니다. 데이터 모으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활동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문제점 찾아서 개선 방안 만들기,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탄소 배출량이 많은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합니다. 보고서 작성, 국제 기준에 맞춰 전문가의 지도하에 LCA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검증 준비, 작성된 보고서가 객관적인 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2주 안에 뭐든 시작합시다. 사장님들, 지원을 기다리는 동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지금 당장 2주 안에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콕콕 집어드릴게요. 이것만 해놔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2주 안에 할 수 있는 일들. 범위 정하기. 일단은 원료 투입부터 공장 출하까지를 기본 범위로 설정해보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 선에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데이터 모으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월별로 모아보세요. 전기, 연료, 가스, 유류 등 사용량, 주요 원재료 구매 목록 및 사용량, 폐기물 발생량, 종류별 양, 포장재 사용량, 제품 운송 관련 자료, 거리, 운송수단 등 측정 포인트. 우리 공장 안에서 어디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지 대충은 알고 계실 겁니다. 생산 라인별 전기 사용량, 압축 공기나 증기 사용량, 특히 도장이나 열처리 같은 에너지 다소비 공정의 사용량부터 집중적으로 파악해보세요. 기준값 세팅, 전력, 연료, 원재료별로 기본적인 탄소 배출 계수 기준값을 조사해보세요. 예를 들어 전기 1kWh당 이산화탄소가 몇 kg 나오는지 같은 정보요. 이건 인터넷 검색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모아두세요. 원재료 성적서, 구매 전표, 폐기물 처리 증명서, 설비 사양서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고객 대응, 고객사 완성차, 업체에서 이미 탄소 관련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면 그 양식을 모으고 필수적으로 채워야 할 항목들을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업데이트해야 하는지도 파악해두는 겁니다.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들, 탄소 감축, 이젠 우리 회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회사의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제는 효과적으로 줄일 차례입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이거 잘만 적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1. 공정 개선 스마트하게 줄이자. 도장할 때 친환경 재료 쓰기, 유기용제를 덜 쓰는 수성 페인트나 분체 도료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탄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작업 환경도 훨씬 좋아지고요. 건조로에서 나오는 열 재활용하기, 뜨거운 열기가 그냥 버려지는 건 아깝잖아요. 폐열 회수 장치를 설치해서 그 열을 다시 공정이나 난방에 활용하는 겁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아주 큽니다. 열 처리를 전기로 바꾸거나 고효율 버너 쓰기. 석유나 가스를 태우는 것보다 전기를 사용하는 열 처리로 바꾸거나 기존 버너를 더 적은 연료로 더 높은 효율을 내는 고효율 버너로 교체하면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압축 공기 새는 곳 막기. 공장에서 압축 공기 쓰는 곳 많죠? 그런데 생각보다 에어가 새는 곳이 많습니다. 새는 곳만 잘 막아도 전기료를 엄청 아낄 수 있고 그만큼 탄소 배출도 줄어듭니다. 히트펌프 설치하기. 낮은 온도의 열을 끌어올려 높은 온도의 열로 바꿔주는 히트펌프를 설치하면 기존 보일러 대비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득이죠. 2. 재료 바꾸기. 착한 재료가 착한 탄소를 만듭니다. 탄소 배출이 적은 강제나 재생 알루미늄 쓰기. 예를 들어 일반 철강 대신 친환경 공정으로 생산된 저탄소 강제를 사용하거나 폐알루미늄을 재활용한 재생 알루미늄을 사용하면 재료 자체의 탄소 발자국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늘리기. 신규 플라스틱 대신 재활용 플라스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폐기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나온 스크랩 재활용하기. 부품을 만들다 보면 필연적으로 스크랩이 나오죠. 이걸 그냥 버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재활용 업체에 보내서 다시 재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낭비도 줄이고 탄소도 줄이고 일석이조죠. 사장님들, EU 탄소 규제,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발판 삼아 우리 회사를 더욱 친환경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